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기후 변동에 따라서 기후 변화는 그 왔다 갔다 간빙기, 후빙기, 간빙기, 빙기 그에 따라서 해수면이 변동된다, 하강한다, 상승한다 이해가 됐죠? 그 해수면에 따라서 침식 기준면도 변화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침식력이 달라진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풍화작용을 알아야 돼요. 풍화작용. 자, 선생님이 또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든 지형은 이 과정을 거쳐요. 자, 이 과정이 뭐냐? 자, 이렇게 써보자. 모든 지형 형성은 이 과정을 통합니다. 뭐해? 지형 형성은 처음에 풍화작용이 일어나요. 처음에 풍화작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운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풍화작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풍화작용. 자, 듣기만 하면 뭘까? 바람풍자 쓰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풍화가 무엇이냐면은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겁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거. 여러분, 침시 생각하면 이렇게 암석이 있어. 자, 이렇게 암석 덩어리가 있어. 암석 덩어리가 돌. 근데 침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비가 와. 그래서 뭐 하천이 그 암석이 있는 지역에 하천이 만들어져. 그 하천이 그걸 깎아. 그게 침식이야. 맞아요. 근데 침식이 되기 전에는 암석이 잘게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짱돌이 있어. 이 짱돌이 있는데 이게 뭐 바람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뭐 비가 흐른다 해서 이게 다 깎일까? 아닙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짧게 부서져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 부서져야 된다고. 자, 이제 부서진 것을 그 암석이 부서져 있어.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 거기에 이제 빙하가 지나가. 거기에 이제 하천이 지나가. 그래서 그게 이제 쑥 가져가는 거. 그게 바로 침식이에요. 그래서 이 풍화작용이 있어야지 침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풍화작용은 굉장히 지형성작용의 기본이에요. 풍화작용이 있어야만 지형성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풍화작용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풍화작용을 가져간 게 침식이고 그 침식된 거를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짧게 부서진 게 있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가 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비가 이제 이걸 가져가. 그리고 여기 이제 하천이 있어. 그 이 짧게 부서진 게 하천으로 가겠네. 그치?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하천이 이 짧게 부서진 것을 하류 쪽으로 운반하겠죠. 네. 그래서 이 침식된 것을 운반해요. 뭐 하천이든 바람도 운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그 짧게 부서진 거를 쑥 가져가. 그리고 어딘가에 쌓여. 퇴적되는 거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에서 그 상류에서 가져간 거를 운반해. 그리고 하류에서 쌓여. 그게 범람원이고 하천 지형이고. 이런 형성을 통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러한 형성작용을 통해서 모든 뭐 침식 지형이든 퇴적 지형이든 그렇게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조금 풍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화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라 써있니? 기계적 풍화작용이라고 썼는데 수능 특강에는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써있으니까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물리적 풍화작용. 그러니까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잘게 부서져. 근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부서진다고. 하나는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는 화학적인 힘으로 부서집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물리적 풍화작용은 일단 페이지 23쪽 옆을 볼게요. 자, 물리적 풍화작용. 암석 구성 광물의 화학적 성분 변화 없이 암석이 작은 입자로 부서지는 현상이다. 그야말로 부서지는 현상이에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석 덩어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모든 암석은 그 틈이 있다고 했죠. 전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틈이 있어. 암석에 틈이 있네. 근데 이 틈으로 수분이 들어간다 쳐봐. 물. 수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수분이 얼어. 이 암석의 틈으로 전리로 들어간 수분 덩어리가 얼어요. 그걸 바로 동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결이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수분이 이게 얼음 결정으로 얼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팽창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한다고. 근데 동결됐다가 이게 녹아. 날씨가 좋아지면 녹아. 그래서 그게 뭐야? 융해입니다. 이거 융해라고 해요. 녹는 거. 융해가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 부피가 축소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동결과 융해 이게 반복돼봐. 팽창됐다 축소됐다 팽창됐다 축소됐다 해봐. 그럼 여기가 팽창됐다 축소됐다 팽창됐다 축소됐다. 그럼 여기가 점점 더 부서지지 않을까? 그 암석이 점점 더 팽창됐다 그 안에서 팽창됐다 축소됐다 팽창됐다 축소됐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서집니다. 이렇게 암석의 틈이 많을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서 또 부서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서지는 거야. 암석이 부서져.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이게 계속해서 약해져요. 그게 바로 물리적 풍화작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화학적 풍화작용이 뭐냐? 읽어볼게요. 자, 화학적 풍화작용. 암석의 구성 광물이 화학적 성질 변화를 일으키면서 풍화되는 현상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활발하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어? 우리 작년에 세계지리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로 석회동굴.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형이 있었겠죠. 용식작용. 탄산가스이 물이랑 만나고 녹는 현상. 그것도 하나의 화학적 풍화작용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또 있어. 산화되는 거. 여러분 그 철들이 녹쓰는 거 알죠? 그것도 화학적 풍화작용이에요. 녹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하나 볼게요. 먼저 물리적 풍화작용을 보면은 자 물리적 풍화작용을 하면 이렇게 물리적 풍화작용을 받으면은 암석들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지금 굉장히 암석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밀양 얼음골의 애추라는 지형인데 몰라도 돼.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부서져 있는데 이게 원래 뭐였겠어? 원래 하나의 이렇게 암석 덩어리였어요. 근데 수분이 침투해 부서져 침투해 동결융해 자기 다 갈라지고 부서져. 그래서 이렇게 부서진 겁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풍화작용이에요. 이게 더 자기 부서져 갖고 하천이 가져가. 그게 침식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침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화학적 풍화작용. 자, 물리적 풍화작용은 이런 동결과 융해에 따라서 부서지는 거잖아. 그 자리에서. 근데 화학적 풍화작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녹아요. 녹는 겁니다. 뭐 여기로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이렇게 녹쓰는 거 있죠. 철이 녹슬잖아. 그럼 곧 이게 부피가 축소되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녹아 없어지면서 푸석푸석해지거든요. 되게 약해져 힘이. 철 아무리 뭐 물이 돼갖고 뭐 바람이 해봐. 그 뭐 침식 되겠어? 아니에요. 근데 그 철이 녹슬어봐. 근데 거기에 물이 가봐. 그럼 그걸 가지고 가요. 녹슬었으니까 약해졌으니까 부석부석해졌으니까. 그게 바로 화학적 풍화작용입니다. 근데 이런 화학적 풍화작용은 고온 다습할수록 굉장히 잘 일어나요. 화학적인 변화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몰라도 돼요. 아무튼 녹는다. 물리적 풍화작용 자기자기 부서져서 이렇게 각지게 형성된다. 화학적 풍화작용 녹는다. 그 녹은 거를 가져간다. 그래서 침식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자, 풍화작용의 개념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이 풍화작용이 빈기와 간빈기 때 또 다르게 나타나. 그 양상이.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풍화작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풍화작용을 하는 김에 지형 형성 작용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하천, 해안 지형 이렇게 그 침식
하고 운반하는 그 기구가 다른 것 뿐입니다. 하천이냐 물이냐 아니면은 바닷물이냐 아니면 바람이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페이지 2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와 지형 발달 드디어 들어가네요. 자, 1번 신생대 제4기의 기후 변화는 해수면 변동, 그리고 기온과 강수량 변화, 빙기 때 간빙기 때 달라 기온과 강수량 자 변화 등을 유발해서 지형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 간빙기 또는 후빙기에는 빙기에 비해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했어? 상승한다 했지.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침식 기준면이 같이 상승한다 했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빙기와 간빙기 또는 후빙기의 특성을 비교한 표가 그 옆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빙기 때는 기후는 어떻다고 했어요? 한랭 건조합니다. 춥고 건조해요. 자, 춥고 건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여기 이것도 설명하면은 한 20분 지나가. 그 다음에 간빙기 때는 어떻습니까? 온난 수변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또 수변해요. 우리나라를 따졌을 때도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해. 그 다음에 해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빙기 때 하강한다. 그리고 간빙기 때 상승한다. 그에 따라서 침식 기준면도 하강한다. 그리고 상승한다. 전체적인 침식력은 어떻게 된다고? 침식력이 커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침식력이 약해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 알겠지? 고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풍화작용은 우리 풍화작용 방금 배웠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물리적, 화학적. 근데 이 빙기 때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더 우세합니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자, 왜 그러냐? 빙기 때는 한랭 건조한다 했죠. 자, 여러분 아까 암석의 틈에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얼었다 그리고 녹았다 반복한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부피가 팽창한다 수축한다 축소된다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얼려면은 그 물이 얼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그래서 빙기 때는 이 간빙기 기온이 높을 때보다 더 얼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더 우세해요. 그리고 기온도 낮고 강수량은 그만큼 없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적 풍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간빙기 때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더 우세해요. 화학적 풍화작용. 왜냐면은 좀 더 온난 다습하니까. 조금 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화학적 풍화작용, 용식작용, 아까 산화작용, 또 농 쓰는 거 그런 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다음 2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 선생님 또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최종 빙기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빙기라 하면은 가장 최근의 빙기, 가장 최근의 최종 빙기, 최종 빙기다. 가장 최근의 빙기. 빙기 끝나고 뭐야? 지금 현재 후빙기. 오케이? 자, 최종 빙기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이랑 같이 있어. 책이랑 쌤이랑 같이 읽을 거야. 같이 읽으면서 차근차근히 볼 겁니다. 자, 차근차근히 최종 빙기의 기후 특징과 지형 형성 작용을 설명해 보자. 선생님이랑 함께. 자, 첫 번째. 최종 빙기의 한반도는 지금보다 한랭 건조였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 찾아오면 알려줄게. 굳이 몰라도 돼. 자, 식생이 빈약하였으며, 자, 식생이 뭐야? 나무, 풀 그런 거죠. 자, 그게 왜 빈약했겠어? 한랭 건조하니까. 춥고 건조하니까. 춥고 물도 없어. 그럼 식생이 잘 자라날 수 있겠어? 우리 겨울 생각해봐. 식생이 잘 자라나 막 푸르게 우거져 있어? 아니지. 그래서 식생이 빈약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동결과 유계가 반복되면서 암석의 물리적 통화가 활발하였다. 이거 이해가 되죠? 네. 간빙기에 비해서 더 얼 수 있는 환경이, 이 수분이 얼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었다고. 그래서 동결과 윤회가 반복되었다고.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였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천. 이 한국지리에서는 이 하천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천. 여러분, 하천이라 하면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흔들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진리죠. 그래서 상류부가 있어요.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부까지, 그리고 마지막 최종 바다까지 이렇게 흐르는 게 바로 하천입니다. 하천. 자, 이런 하천이 상류부랑 크게 하류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종 빙기 때의 상류부와 하류부, 그리고 후빙기 때의 상류부와 하류부는 그 형성, 그 풍화작용과 그 침식력 또는 지형,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하천 상류부는 볼게. 물리적 풍화로 인한 풍화산물의 공급은 많아졌지만 풍화된 게 많아서 잘게잘게 부서진 게 많다고. 아까 선생님이 사진 보여줬지. 그렇게 잘게잘게 부서진 게 많아. 왜? 한랭 건조하니까. 동결 윤회가 많으니까. 화학적 풍화는 거의 없고 동결 윤회가 많으니까 잘게잘게 부서진 그런 암석 덩어리들이 많다고. 많아졌지만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 퇴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하곡에서 퇴적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자, 상류부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퇴적이 우세하대. 선생님, 잠깐 질문이요. 뭐? 최종비기 때 해수면이 하강했다면서요. 그럼 침식기준면이 하강되는 건데 왜 퇴적이 우세해요, 상류부는? 지금부터 볼게. 자, 그 앞에 보면은 강수량이 적어 퇴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유량이 충분하지 않대. 얘들아, 하천은 비가 많이 와야 돼. 비가 많이 와야 하천이 발달하거든. 그래서 하천이 발달해서 무슨 뭐를 풍화된 걸 가져오든 침식을 하든 운반을 하든 하잖아요. 근데 상류부는 그 쌓아놓은 건 많아. 침식될 그 물질들은 많아. 근데 강수량이 없어. 하천이 잘 발달하지가 않아. 하천의 그 힘이 약해. 그래서 그 풍화산물들을 가져갈 힘이 약하니까 그게 계속해서 쌓여. 그래서 퇴적이 더 우세한 겁니다. 최종 빙기의 상류부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그다음 하류부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 중 하나. 반면에 하천 하류부는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하천의 침식력이 강해져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자, 간빙기의 해수면이었는데 최종 빙기의 해수면은 이렇게 하강했죠. 자, 여러분, 하강하면은 그 육지와의 고조차가 더 많이 나면서 침식하는 힘이 더 강해진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리고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 쳐요. 이해됩니까? 이게 간빙기가 좀 더 확대한 거예요. 근데 최후빙기 때 이렇게 해수면이 내려가요. 근데 여기 차이가 더 벌어진 거죠.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침식하는 힘이 더 강하다고. 그 침식 기준면이 하강했으니까 힘이 더 강해.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 침식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골짜기가 파이는 거예요. 하천에 의해서. 이해가 됩니까?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류부는 침식이 강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런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왔어요. 그 후빙기 때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18분. 오케이. 자, 다음. 후빙기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후빙기라면은 가장 최종적인 빙기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점점 이제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그 시기예요. 자, 그때도 역시 상류부랑 그 하류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후빙기. 자, 후빙기의 한반도 지역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강수량도 많아졌다. 즉 고온 다습해졌다. 이로 인해 빙기에 퇴적되었던 물질이 제거되면서 하천 상류부는 일단 넘어가. 하상이 다시 낮아졌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상이 뭐냐? 하상은 하천의 밑바닥이야.
근데 이 하상이 낮아졌대. 이게 무슨 말일까? 하상이 낮아졌대. 그 강바닥이 낮아졌대. 그게 무슨 말이냐? 침식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 자, 상류분 얘들아. 자, 후빙기가 왔어. 상류부를 볼게. 자, 상류부를 봤는데 최종빙기 때 퇴적되었다고 했지. 그 물리적 풍화작용은 동결융해에 의해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잘게 부서진 암석덩어들이 막 쌓였다고 했죠. 근데 그게 하천이 생겨도 하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져가지 못한다 했어. 근데 후빙기가 왔네. 고온다습해졌네. 비가 많이 오네. 하천이 엄청나게 하천이 비가 모여서 하천이 형성되네. 그 하천이 그 쌓였던 그것들을 다 어떻게 되겠어?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하천을 하천을 밑바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밑바닥이야. 이거 상류부 하류야. 이 밑바닥이 이 상류부를 봤을 때 이렇게 쌓여 있었어. 그치? 물리적 풍화작용 받은 것도 쌓여 있었어. 그러면 그때 이게 하상은 이거지. 이때가 최후빙기의 하상이지. 근데 비가 많이 내려가고 하천이 막 엄청나게 이제 가지고 가.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가져가겠지. 자, 이 쌓인 것들을 가져가네. 침식이 일어나겠지. 쌓인 것들을 가져간다. 침식이 일어나.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이 하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하상은 지금 후빙기. 그러면은 아까 그 하상에 비해서 더 낮아졌죠. 그래서 하천의 밑바닥이 낮아졌다. 침식이 일어났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음. 자, 하천의 하류부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 기준면이 높아져 퇴적작용이 활발하였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하류부를 볼게요. 이것도 또 확대해서 볼게.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원래 이게 빙기대야. 빙기대 해수면이야. 침식 기준면이야. 근데 올라갔네. 이렇게. 그치? 이해가 되지? 자, 여기가 하류부야. 근데 이게 침식 기준면, 해수면이 올라갔어. 그러면 침식 기준면 여기에 있네. 그러면은 얘들아, 이 침식 기준면과 또 이 밑에 이 고도 차이가 어떻게 됐니? 더 좁아졌지. 그럼 침식력은 어떻게 되겠어? 더 약해지겠지. 그래서 하류부는 침식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쌓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 최종 빙기 동안 쌓여져 왔던 것을 이제 다 하천이 가지고 간다며. 근데 그 가져간 게 다 어디로 가겠어? 뭐 저기 뭐 안양으로 가고 뭐 저기 뭐 수원으로 가겠어? 아니지. 그 하천이 지나가는 길목에 퇴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하류부에 퇴적을 합니다. 아니면 바다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하천 하류부에 점점 퇴적이 돼요. 그 퇴적되는 것들, 침식되는 것들, 그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천지형. 아무튼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류부는 침식 기준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천의 하류부는 퇴적이 많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하류부에 퇴적이 일어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뭐야? 침식 기준면. 침식 기준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침식력이 약해졌어. 침식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곧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퇴적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자, 이거를 열로 끌게. 두 번째 거. 최후빙기 산물이 많아서. 그 최후빙기 산물을 하천이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최후빙기 산물이 많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이해가 됩니까? 최후빙기에서 후빙기 그 하상들이 변하는 거 이해가 돼요? 네, 이 화상이 내려가는 거 그리고 여기가 하상이 올라가는 거. 왜냐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용량이 커져가지고 일단 끊고